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아주 탈탈탈 탈곡기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탈탈 터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번 주뿐 아닙니다. 몇 주간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매출의 90%를 챙겨가지만 정작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무책임의 대명사 누군지 아시겠죠? 쿠팡 INC 김범석 의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인물 탈곡기 시작한 지 1년은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최초로 기업인으로서 첫 주인공에 발탁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범석 의장님. 참 쿠팡은 할 얘기가 참 많죠. 많죠. 네. 어쩜 우리를 이렇게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죠. 혹시 탈팡하셨습니까? 제가 진짜 탈팡을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만 7단계고요. 요즘에 예. 탈팡 행렬이 많아서 그런지 예. 자꾸 하면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놈들 그 쿠팡 측의 수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꾸 오류가 나서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러워서 안 쓰고 말지 하면서 아직 탈팡은 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좀 뭐 2번 시킬 거 1번 시킨다거나 다른 데를 좀 시킨다거나. 네. 이게 이 복잡한 탈퇴 방식 때문에 가뜩이나 안 그래도 화난 민심에 더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김범석을 소개하겠습니다. 1978년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현대건설 해외 주재원이어서요. 어린 시절부터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고요. 미국 이름은 범킴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한국계 미국인인 거죠. 미국의 3대 명문고등학교인 디어필드 아카데미 졸업하고 그 유명한 하버드 정치학 학사 MBA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김범석 의장 인터뷰를 좀 보면요. 쿠팡이 처음 이제 설립할 때 자본금이 제법 됐거든요. 그래서 세간에는 좀 금수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논란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금수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의 아들일 뿐이고 예. 이렇게 유학 보내실 만큼의 처지가 안 돼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의 생활비를 본인이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아까 아버지가 현대건설 해외 주재원이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그 네. 주재원 생활을 하시다가 좀 퇴사를 하고 그 미얀마에서 담배 회사를 크게 창업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네, 그레이시어라는 산업개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예. 미얀마 쪽과 합작을 해서 큰 연초 공장도 세우고요. 그렇게 90년대에 미얀마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로 이름을 날릴 만큼 돈을 엄청 벌었다고 벌었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아버지 사업가 기질을 물려받았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동남아, 미국 등을 돌면서 해외 생활을 했던 범킴 대학 때부터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법 좀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커런트라는 잡지를 창간을 했는데 이게 네. 학생들 대상 잡지인데요. 학생들은 무료로 구독을 하고 광고를 이제 많이 유치를 해서 광고주들로부터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제법 잘 키워서 3년 만에 우리도 잘 아는 그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 그 커런트를 매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 회사는 우리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꽤 큰 기업인데. 네, 맞습니다. 예. 세계 3대 컨설팅 업체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 하버드 출신으로 기업도 다니다가 금방 그만두고요. 2004년에는 빈티지 미디어라는 또 벤처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명문대 출신들을 겨냥한 또 월간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당시에 특정 독자층을 겨냥한 마케팅이 전략이 돋보인다. 좋은 매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제법 잘 키워서 2009년 매각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쌓은 경험과 자본금으로 2010년에 드디어 쿠팡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끈이 없어가지고 국내에 좀 고생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예.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업계 선두를 달리게 되고 예. 2014년 그 유명한 업계 최초 로켓 배송을 도입을 하면서 2025년 현재 고용 인원만 10만 명, 연매출만 40조 원의 와.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야, 잠차이 들어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자수성가했네요. 정말 엄청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네. 굉장히 닮고 싶은 입지전적인 예. 인물이었겠죠. 하지만 과연 이 김범석이라는 범킴 씨가 범킴. 이룬 이 성과가 네. 과연 김범석이라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거냐? 이 똑같은 질문을 아마 지금의 한국 사회가 좀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인물 탈곡도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키워드는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노동도 하찮고 목숨도 하찮은 쿠팡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노동도 하찮고 목숨도 하찮은 쿠팡. 아마 다들 네.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으로 과로사 이게 엄청난 문제였잖아요. 그랬죠. 한두 명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그동안 고질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올해에만 쿠팡에서 배송기사분이 4명이나 돌아가셨고요. 물류센터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29명이나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실 아마 거의 쿠팡에서 전쟁터구만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쿠팡에서 일을 해서 돌아가신 거지만 그게 입증이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데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발암 물질 1위가 가장 큰 발암 물질이 야간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쿠팡의 새벽 배송이라는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이게 재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사측의 노력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너무 부재한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범석 의장이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맞습니다. 쿠팡에서 해고된 한 고위직이 네. 이 김범석 의장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예.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2020년 10월의 일입니다.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27살, 너무 창창한 나이잖아요. 27살 청년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7이 심근경색으로. 당시에 김범석 의장이 이 숨진 청년의 근무 모습이 찍힌 CCTV를 좀 봤나 봐요. 그걸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고를 받고는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불리한 것들은 야, 이거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이런 단어를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런 그 메시지를 받고 책임자가 영상을 구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어서 김 대표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아이고.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보보호 책임자가 하는 일이 사내의 영상 같은 걸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책임자에게 고인이 뭐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가거나 뭐 빈카트 옮기거나 조금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영상을 그 시간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가신 게 과도한 노동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라 내지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언론에 입수된 쿠팡 내부 자료를 보면요. 고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쿠팡 측이 예. 화장실 간 거, 음료수 마신 시간 이거를 분초 단위로 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김범석 의장이 아까 불러준 대로 물 마시기, 대기 중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로 그대로 사용해서 정리한 엑셀 파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좀 되면은 이제 사과를 하고 우선 그리고 책임을 이제 질 것은 지고 또 대책 방지를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증거를 조작하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한테 있다는 몰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고인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이걸 예. 산재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쿠팡 측에서 CCTV 자료는 물론이고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 뭐 3건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 부족한 자료만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고 하고요. 근데 아까 그 메시지에도 드러났듯이 CCTV 자료가 뻔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이걸 은폐하고 조작하고 5년 동안이나 유가족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최근에 택배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좀 했는데요. 택배노조가 속한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죠. 여기 법률원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언 자체로도 법률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되겠네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 사실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더 있죠, 근데 또 이거 맞습니다. 말고도.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아니 시간제로 돈 받는 알바주가 무슨 일을 그렇게 했겠어. 열심히 하냐 이런 거네요. 열심히 일을 했을 리가 없고 우리 때문에 죽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된다. 사람이고 맞아, 말 이거. 네, 예. 죽음도 하찮게 대하고 그러네요. 고인의 노동마저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노동마저 하찮게 취급하는 말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쿠팡이 노동 강도가 세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동안도 언론에 여러 번 이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조금 그 노동자들이 좀 행동이 굼뜨면 바로 그 현장에서 관리자가 방송으로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누구님 빨리 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 현장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노동 현장에서 시간제 노동자든 정규직 노동자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할 수 없게 막 뺑뺑 돌게끔 만드는 구조가 있는데 그쵸.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분노스러운 일인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쿠팡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언론 접촉도 차단하고 자료도 공유 못하게 하고 뭐 계속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걸 매뉴얼화 시켜놨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에 이런 이제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런 모습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뺀 부분이 그 매뉴얼에도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대관 업무. 그러니까 업무. 국회를 상대로 한 예. 로비, 일종의 로비. 이게 아이고, 문제가 참. 되지 않게끔 하는 데만 인력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정작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가지 못하게 뭔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는 또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 이거 모든 사람 다 하시고 싶은 말씀일 겁니다. 한국이 호구냐? 한국이 호구냐? 네. 좋습니다. 정말 쿠팡 관련 뉴스 보다 보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 1년 매출만 40조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죠. 그 중에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버는데, 예. 수익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만큼의 도리를 하지 않고 않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리를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호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최근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태도만 봐도 그런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정보 유출됐죠.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한 말을 했죠. 네, 제대로 네. 사과도 안 했고요. 처음 올린 사과문에는 유출이 아니라 노출. 노출이라고 해서 문매를 맞았고요. 그러게요. 그마저도 정말 참. 이틀 뒤에 그 쿠팡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쓰잖아요. 예. 모바일 화면에는 그 사과 공지가 로켓 삭제가 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찾아봐야지만 볼 수 있게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완전히 그 역대급 그 개사관의 그것도. 그죠? 그거야말로 개사과죠. 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보통주 200만 주를 미국 자선기금으로 전액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론 기부하는 거야 박수 받을 일인데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뒷목 잡을 일이었습니다. 왜냐? 뭐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67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탈탈 털어가고 하고. 우리 노동자들 그렇게 죽음으로 바로서 하고. 내몰면서 예. 그렇게 번 돈을 예. 미국에만 기부를 미국에만 했다. 한다. 이거 너무 괘씸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도리가 아니죠. 음. 할 짓이 아니지 정말.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쿠팡 미국 법인이 예. 작년에 영국의 팝패치라고 온라인 명품 1위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거를 쿠팡 미국 법인이 인수를 했거든요. 예. 돈이 많이 들었겠죠. 5억 달러 넘게 들었는데 요때 한국 법인이 15억 달러, 한화로 2조 원 넘게 대출을 보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법인을 돌려막기용 대출 보증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을 벌고 보증받고 받고, 사업 키울 때만 한국을 찾고 문제가 생길 때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구 소리가 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는 거네. 한국이 호구냐. 쿠팡 매출의 몇 프로? 우리가 90%를 한국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네. 또 있습니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지점. 이거는 세 번째 키워드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프로 불출석러입니다. 그 난리통에 그 청문회 출석도 안 했죠. 그러니까 좀 나올 예. 법한데도 예.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대신 한국말 1도 못하는 외국인 월급 사장을 대신 내보냈어요. 세워서 내보냈습니다. 아이, 참 더 어이없는 어이가 건 불출석 사유인데요. 이거 예. 보고 또 많이들 욕하셨을 겁니다. 현재 나는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어허. 한마디로 너무 바쁘신 몸이어서 한국까지는 행차하실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열받는 건요. 네. 이렇게 불출석한 게 제가 프로 불출석러라고 붙인 만큼 네.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아닌가 봐요. 네. 프로소를 붙는 보니까. 프로가 붙었습니다. 예. 2015년에 예.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예. 당시 산자위 국정감사에 호출이 됐습니다. 음. 하지만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됐다. 그럼 목발 짚고 오면 되잖아? 싶잖아요. 예. 지금 긴 바지를 입을 수 없어서 불출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여 국민들은 반바지 입고 나오더라도 성실하게 출석해서 뜻을 제대로 소명하기를 좀 그렇죠. 바랬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긴 바지 운운하면서 예. 그때도 불출석했고요. 올해 초 1월에도 쿠팡 또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으면서 예. 국회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가만히 보면요. 곤란한 자리는 죽어라 고피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는 따박따박 출석을 잘 하는데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인데요. 이때 대통령이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 개최했거든요. 그때 옆에 딱 하는군요. 네. 또. 그때는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것도 바로 옆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선택적 출석. 선택적 출석. 그러니까요. 딱 윤석열이네. 이렇게 처음 출석하라고 했었던 이후 10년간 예.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출석한 거 몇 번? 빵번. 빵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로 불충당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비교되는 기업인이 있었는데요. 2010년에 도요타 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을 있었죠. 했습니다. 예. 그때 오너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사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도요타 아키오 사장 미안하다. 내 이름을 건 기업인데 잘못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토요타는 저렇게 나와서 사과를 하는데 왜 김범석은 나오지 않을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려움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소비자를 향한 두려움, 예. 한국을 향한 두려움, 한국 정부를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없다는 소리군요. 겁이 없네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예. 지난 10년간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고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까지 났는데도 단 한 번도 쿠팡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수십 조씩 벌어갔잖아요. 겁나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막 나가는 거고. 혼내줘야겠네요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혼내줘야겠네. 겁내게 해줘야겠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예.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본인의 좌우명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영상 준비했거든요. 잠깐 볼게요.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We have a motto, our slogan from the early days of the company: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ask this one question, which is,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Because the customer will never settle. And to just challenge yourself and say, how can you let the customer have it all? 결국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을 만들었네요. 네, 사실 저만 해도 아직 탈팡을 하지 못한 미생에 불과한 저도 그러긴 한데 네.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쿠팡 없이 아무도 못 살아 진짜. 초심에는 고객 만족,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추는 철학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쿠팡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약간 한국 국민들을 이미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이래봤자 너네 안 쓰고 배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보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듯합니다. 쿠팡이 갖는 사회적 직위만큼이나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난다. 탈팡하자. 탈팡하자. 응, 하자.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